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5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밤 9시 37분 지나고 있고요. 어떻게 주말들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새는 뭐 벚꽃이 개화 시기가 많이 빠르지요. 옛날에 비해서는. 네, 지금 이제 막 한창인 것 같은데, 뭐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북극 항로도 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열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들 주말에 꽃구경 좀 잘 다니셨나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주말이고 주말 시황인데 시황은 뭐 크게 평소와 다른 얘기를 할 거는 없습니다. 없고 좀 이따가 이제 차트 한번 쭉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뭐 이런 걸로 좀 시작을 하죠. 그런 거 내란 재판하고 이 내란 재판인가? 이거 박성재 재판이죠. 예, 박성재. 네. 그다음에 오늘 손흥민 네, 4어시스트에다가 1 자책골 유도지요. 5골 전반에 5골. 예, 전반에 5골인가? 후반까지 해서 5골인가? 아마 있죠. 네, 하여간 5골에 전부 관여를 했습니다. 어시스트 공식 어시스트만 4개입니다. 예, 4개고 나중에 이제 한 50 몇 분, 60분 좀 안 돼서 교체됐죠. 예. 그리고, 네, LAFC가 나머지, 끝날 때까지 한 골 더 넣어가지고 6대 0으로 끝났는데, 그 중에 5골에 개입을 했고, 예. 부안가의 해트트릭을 하는데, 그 해트트릭 하는 그 3골 전부, 흥민이가 어시스트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본인이 골은 조금 운이 없었던 게 몇 개 있었지만 어쨌든 뭐 맹활약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예. 그 교체 아웃된 이후에 나온 그 한 골 빼고 그 전에 나온 5골 전부 다 예,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대단하죠. 이런 거 보면. 그다음에 뭐 이란에서 우리 한국 대사관 아직 철수 안 하고 있고 몇 나라가 있다 그러는데 한국, 일본, 그다음에 또 있다는데 어쨌든 우리 대사관은 철수 안 하고 이란에서 어떻게든 상황을 주시를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협상 통로가 있는 거죠. 예, 어떻게든 이란하고 관계도 끊어지면 안 되니까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건 뭐 트럼프 얘기고 어,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아, 네, 요거 트럼프가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한국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을 기자회견 영상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빛의 속도로 삭제를 했다 그러대요. 물론 영상 내용은 뭐 언론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 남아 있지만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삭제를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예.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은 옛날하고는 다르다. 네. 불과 1, 2년 전과도 다르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음, 또 이거는 금요일 날 있었죠. 예. 금요일 날 있었던 그, 뭐, 저거, 뭐지?
아, 이게 무슨 특인지 까먹었네. 예. 하여간 뭐 국정조사, 예. 예, 그 증거 조작하고 그쪽 걔들이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국회 방송을 통해서 끝까지 쭉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예, 엄, 예, 엄청난 것들이 다 나왔죠. 예,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대북송금, 대북송금을 했다고 하는데, 대북송금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수사검사가 말을 못하죠. 예, 직원들 20명 정도를 동원해서 책갈피에 껴가지고 갖고 나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공항에서 안 걸립니까? 했더니 말을 못하고, 예, 또 물어봤죠. 예, 며칠이냐? 날짜가 며칠이냐? 5월 24일이냐? 27일이냐? 중간에 25일, 26일이냐? 날짜 특정 못하죠. 그다음에 장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를 물어봤는데 호텔이냐?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장소냐? 아니면 그 무슨 포럼이 열리고 있는 그 회의장이냐? 어디냐? 물어봤는데 말을 못하죠. 예. 그 박상용이가 얼굴이 어디 나오나? 박상용이가 요거 이제 백악관에서 영상 지운 얘기. 예. 이 자식 얼굴이 어딨지? 여기 있구나. 네. 얘는 퇴장당했죠. 당해서 대기실 대기 명령 받고 나가는데, 이 나가는 꼴을 좀 보십시오. 앉아있을 때부터 이 턱 빳빳이 들고 있다가, 예. 그런데, 뭐 공직자가 뭐 그 증인 선서를 뭐 안 한다는 것도 웃긴 얘기고, 현직 공직자가, 공무원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짓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있어봐야, 예, 말만 많아지고,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내보낸 거죠. 예. 밖에 나와서 언론 플레이 또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얘만 조작을 한 게 아니고, 이 여기 출석해 있는 녀석들 중에 같이 수사를 한 놈이 있습니다. 그 자식한테 이걸 물어본 거죠. 언제 했냐? 어디서 했냐? 대답을 못 합니다. 예. 대북송금 방법이 뭐냐? 다 들고 나갔다? 공항에서 안 걸리냐? 대답 못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네. 수원지검. 얘네가 이제 수원지검 소속이었죠. 수원지검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뭐냐? 예. 쌍방울, 그 김성태가 주가 조작에 대한 혐의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조사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조사를 다 해서 자료를 다 만들어 놨죠. 근데 달란 얘기를 안 하더랍니다. 예, 자료를 달란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는 네, 뭐 어떤 한 건에서는 한 4,500억 정도 주가 조작 혐의가 발견됐고, 그다음에 두 번 또 몇 가지 해서 뭐 한 15가지 정도에서 무슨 혐의가 있는 거를 준비를 다 해놨는데 달란 얘기를 안 했답니다. 지들이 먼저 얘기해놓고. 그게 금감원 얘기입니다. 우리는 준비 다 해놨는데 달란 얘기를 안 한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이제 공공기관 쪽에 이쪽에 있는 서류를 받아오려면 그 형식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갖고 오는 거죠.
예, 그 형식적인 루트입니다. 그게 그냥 뭐 업무 협조 차원에서 받는 게 아니고, 예. 근데 그거 안 했답니다. 안 하고. 마찬가지 국정원에도 자료 요청해 놓고, 예, 국정원에서 자료를 줬는데, 예, 아주 선별적으로 줬다 그러지요. 국정원에 누가 있었느냐? 예, 검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심어놓은, 예, 검사 출신들이 여기 쭉 있었다는 거죠. 그 일부 자료만 주고, 예, 반대되는 자료들을 안 줬다.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검사들 캐비넷에서, 예, 숨겨놓은 자료들이 또 있다 그러죠. 예. 원래 편철해야 되는 수사 자료로 편철해야 되는데 다 빼고 숨겨놓은 자료들이 나올 거 엄청 나왔죠. 예, 엄청 나왔습니다. 얘네 못 빠져나가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정도 주말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F-15가 격추됐네, 뭐 A-10기가 격추됐네, 그래서 뭐 조종사 구하는 얘기, 뭐 이런 거 오늘 저녁 뉴스에 많이들 나옵니다. 예. 근데 그건 그렇고, 그거는 이제 뉴스나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시면 될 거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차트들밖에 없죠. 우리 차트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이니까 해외 차트도 좀 보고, 예, 우리 차트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요 라인에서 이제 반등한 다음에, 예, 트럼프가 목요일 날 알맹이 없는 연설을 하느라고 쪽 빠졌지만 요만큼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죠. 예, 반등한 상태에서 그냥 금요일은 그냥 그렇게 갔습니다. 주말이 있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약간 소극적인 흐름으로 끝났죠.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일본도 이제 그랬습니다. 일본도 그랬고. 근데 약간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트가 좀 다르죠. 네. 우리는 어떻게 됐든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툭 튀고, 예, 잘하면 위로 갈 수 있고, 예, 안 그럼 좀 밀리면 또 이 자리가 이제 저항쯤 되는 거죠. 지지. 요 자리가 이제 지지선쯤 되는데, 일본 애들은 이렇게 튀어도 자꾸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낮추면서 내려옵니다. 저점을. 그렇죠? 예.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니케이 같은 경우는, 예, 조금 그렇다. 음. 얘들도 이제 발등에 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일본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가는 그 휘발유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해가는 게 한 20% 된다 그럽니다. 20% 정도. 예, 그리고 기타 다른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도 꽤 많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예, 한국은 지금 그래도 뭐 뚫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딱딱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얘네는 좀 지저분하죠. 계속 저점이 계속 뚫리는 거, 저점이 계속 뚫리고, 여기도 이제 저점이 살짝이지만 어쨌든 뚫리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큰 관심은 없지만 어쨌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쳐다보는 거고, 미국은 지난주에 이제 요 라인 동네, 여기 아니면 또 요 라인 동네, 여기, 예, 여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반등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네. 더 뚫을 수도 있겠지만, 더 뚫고 내려가면 다음은 여기겠지만, 아직은 여기니까 반등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동안 뭐 그래도 반등을 좀 했죠. 금요일은 얘네는 시장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금요일은 뭐 무슨 휴일? 예, 열리지가 않았고, 예, 그 점은 이제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이제 이런 자리 또는 이런 자리에 근처기 때문에 반등권, 뭐 더 내려가면 뭐 이런 데까지 가겠지만 일단은 걸렸으니까 이런 데는 반등권이라고 했는데 얘도 이제 반등을 요 정도까지 했습니다. 딱 여기까지 했죠.
딱 이 라인까지 이거를 이렇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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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모르겠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갑자기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바람에 예, 정렬시켜 놨던 게 없어졌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반등권에 왔다고 했는데 다시 반등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위에 이제 저항에 조금 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 좀 보겠습니다. 엔달러죠? 예, 엔달러. 엔달러는 예, 고점이 이제 160엔 조금 넘고 지금 현재 159엔 정도 왔으니까 한 1엔이면 우리 돈으로 한 10원 정도 되죠. 예, 10원 정도 고점 대비해서 조금 내려와 있는 이런 상태고 우리는 1,500원에서 1,536원에서 지금 1,511원 20원 정도, 20원 좀 25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차트 모양을 좀 보자 하면 뭐 이런 정도는 이렇게 돌아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겠나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드는 그런 모습이죠. 예. 네. 물론 주말이 아니고 뭐 뚫고 올라가면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겠죠. 예.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 모양은 좀 터닝 가능성이 조금 예,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쯤 되겠죠. 여기 뚫리면 이제 그 다음에 저기 1480원대. 1480원대는 어떤 선입니까? 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네, 이 중동전 이전의 고점이었죠. 1480원대. 네. 중동전 이전의 고점이 148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환율도 이렇게 되는데 환율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게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고 임기를 지금 시작했나 모르겠네요. 지명만 했나 임기 시작했나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고 예, 금리를 서서히 조금씩 올리겠다라는 표현만 있어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서서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급등락을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내려오는 게 좋겠다. 예, 저런데 불과 이거 몇 년 전입니다. 예, 몇 년 전. 1,100원, 1,200원대가 제일 낮았던 때가 이때가 2022년 2월 달이죠. 예, 그때가 여기까지 낮아졌었는데 예, 이 윤석열 효과죠, 이거. 예, 대선 끝나자마자 올라가기 시작해서 예, 이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그런 방향으로 네, 서서히 내려오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급하게 뭐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예, 서서히. 우리는 서서히 올리고, 예, 미국은 서서히 내리고,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방향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GDP 순위부터 바뀝니다. 왜냐하면 GDP는 뭐 기존 화폐가 달러죠. 예.
환율이 50% 내려가면 우린 가만히 앉아서 GDP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50% 내리면 50%까지는 아니더라고. 또 한 2, 30%는 올라가죠. 그러면 뭐 우리 순위 바뀌는 겁니다. GDP 순위가. 그것만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순위가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 위상이 중요하고 신용이죠. 신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환도 뭐 지금 뭐 전쟁이라 그래서 뭐 쭉쭉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1480원대에서 요 정도 선에서 요 정도를 이제 고점으로 해서 점점 하향하는 추세였다가 이런 전쟁이라는 변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뭐 옛날처럼 마구 올라가는 게 아니죠. 우리 IMF 때 어땠습니까? IMF 때 한번 나올려나 모르겠는데 여기가 98년 뭐 이럴 때죠.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2,000원 가까이. 그리고 이 전쟁이 좀 길어지면 뭐 우리 요런 때 요때가 몇 년도면 리만 사태 때군요. 2008년이니까 명박이 때입니다. 네. 모두 우리가 모르는 돌발 변수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요런 정도인데 뭐 여기 찍을지 어떨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정부도 일 열심히 하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바뀌었는지 어쩐지 정확하게 바뀌었는지 임기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행의 정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은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하향 가능하다. 이때 IMF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빠질 때 여기까지도 빠졌죠. 900원대까지. 904원 보이시죠? 904원. 이렇게도 빠졌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때지요. 이런 때가.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만 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명박 때, 윤석열 때. 윤석열 때는 뭐 집권 초기에 뭐 별거 없는데 이거 완전히 그 정치 효과죠. 윤석열 효과죠. 이거. 이때는 핑계라도 될 게 있었죠. 리만 사태 이런 거. 그다음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핑계라도 될 게 있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정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우리 이제 내일은 또 거래를 또 시작을 해야겠죠. 거래를 시작하는데 금요일 날 이렇게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뭐 월요일 날 전략도 똑같습니다. 가면은 여기 도전할 거고 빠지면 여기 다시 내려갈 거고 그래서 25포인트 단위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겁니다. 별일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월요일은 요 동네 근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뭐 우리는 양매수 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뭐 이걸 다 가느냐, 뭐 못 갈 수도 있겠죠. 금요일도 못 갔는데. 하지만 요즘엔 통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25포인트 정도는 쉽게 움직인다. 뭐 요 날은 아니지만 뭐 이런 날, 그 전날, 요 날도 조금 모자르게 움직였죠. 근데 이런 날 내려올 때도 많이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겁니다. 여기도 시가 대비하면 25포인트 정도로 그냥 1시간 정도에 쭉 움직여버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우리 전략은 바뀐 게 없다. 목표는 당일날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겟은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아이고. 플러스 25, 플러스 25포인트, 마이너스 25포인트 정도를 생각하고 하면 되겠다. 그러다 여기 오면은 다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여기 오면은 다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건 뭐 그런 전략은 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죠. 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으로 대비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뭐 굳이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코스닥도 이제 뭐, 코스닥은 뭐 흐름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 뚫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뚫고 딱 그 라인까지 올랐다가 다시 밀렸는데, 빨리 이 라인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밀리면 이제 이런 자리, 이런 자리, 한 1700선, 뭐 이런 자리 더 밀리면은,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올라오는 저 긴 추세선, 뭐 이런 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올라가면 이제 바로 전고점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데서도 올라가면 바로 전고점부터 생각을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4월물 만기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이. 그래서 내일 만일에 뭐 위클리 옵션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위클리를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것들 너무 불안하고 하루에 어떻게 움직이기 귀찮다 싶으면 뭐 한다? 월물을 하시면 되겠죠. 월물을 가지고 제가 그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뭐 목요일 날 트럼프가 뭐 개소리를 했지만 뭐 알맹이 없는 얘기를 했지만 일단 풋은 반등할 만한 자리에 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렇죠. 예. 콜은 여기 중턱에 있었죠. 예. 그러니까 콜은 여기를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오든지 할 텐데 콜은 내려오는 길을 택했고 풋은 반등 자리에서 올라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뭐 무슨 얘기를 하든 어쨌든 이런 데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거겠죠. 반등 가능한 자리에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콜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콜도 집어넣어 볼 수 있겠죠. 0.77에서 다음날 아침에 더블 갔습니다. 그럼 이때 뭐 하냐? 더블 왔으니까 전일 대비 더블 정도 왔으니까 최소한 원금은 회수를 한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저 위 정도 또는 이런 자리 정도 가주는 걸 바라지만은 일단은 더블 왔으니까 난 원금 보전부터 좀 하자. 원금 빼고 나머지 가지고 여기 가는지 일로 가는지 여기까지 기다릴지 저기까지 기다릴지 나머지 가지고 쫓아가는 거죠. 근데 못 갔죠. 못 갔습니다. 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지도 못했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린 거는 요 뒤에 요 반등은 반등인데 저기까지 다시 가려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상승엔 정도는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깔아 앉았다가 가려면 저기까지 가려면 그래서 좀 강하게 상승엔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쭉 빠져주면 그때 집어넣으면 저기까지 기대를 하면 될 것 같다 했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왔죠. 그런 모습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이 위에서 다시 뭐 이렇게 내려왔는데 또 여기 이 저점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만일에 네, 4월물로 하겠다 싶으시면 이 저점 기다렸다가 저점 오면은 집어넣으면 되겠죠. 저점이 왔을 때. 저점 내려오면은 그러니까 목요일 저점이죠. 여기 내려오면은 예, 좀 넣어보면 되겠죠. 풋도 마찬가지입니다. 풋도 뭐 그냥 가면 할 수 없지만 여기 내려오면 잡는 거는 이제 이런 데서 잡는 거죠. 저점에서 잡으려면.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기다려 보는 겁니다. 어느 선에 돌아올지 이런 걸 기다려 보는 거고요. 예. 뭐 아침에는 아침 시가면 8시 45분 시가매 수는 우리 양쪽 다 동일한 금액으로 위클리로 던져 놓지요. 이거를 위클리를 하기 싫으시면 예, 월물 가지고 해도 됩니다. 이제는 만기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 이제 얘들도 급변동에 들어갈 그런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예, 뭐 위클리 만기일에 위험하게 뭐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월물로 시선을 돌리시면 되겠죠. 이거는 800은 좀 많이 비싸죠. 비싸니까 좀 싼 거. 예, 비싸니까 좀 싼 거. 800은 비싸다 싶으면 싼 게 없네. 만만한 게 없죠. 예. 네. 900은 코스피 900은 여긴데 네, 여기 가는 게 지금 현재 한 125포인트 떨어져 있는데 이 녀석은 1.0이죠. 그럼 여기서 125포인트 내려가면 얼마입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700, 675. 675 되는데 675가 지금 얼마죠? 1.65. 네. 같은 등거리에 있는 녀석인데도 풋이 더 비쌉니다. 예. 그래서 좀 별로 그렇게 마음에는 들지 않죠. 이럴 때 이용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미니죠. 이렇게. 미니는 네. 지수는 숫자는 똑같지만 5분의 1입니다. 가격은. 포인트당 5만 원이니까 2.11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0만 5,500원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게 미니가 아니고 그냥 코스피 200 옵션이다 치면은 곱하기 25를 해야 되니까 50만 5,500원 되겠죠. 네. 25니까 참 10일이면은 대충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27,500원 더하면 됩니다. 예. 52만 7,500원.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5분의 1이니까 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 비싸니까 나는 그냥 얘들 프리미엄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 가지고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걸로 하시면 되겠죠. 만만하죠. 가격. 현재까지. 풋도 만만한 가격들 꽤 있죠. 이런 거 가지고 하루 어떻게 버텨보자 하시면 이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루에 저기까지 갈지 여기 700, 800에서 800에서 하루에 50포인트를 가기는 힘든데 간 날도 있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50포인트 빼기 힘든데 간 날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 변동만 조금 있어도 애들 퉁퉁퉁퉁 튈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풋도 아래쪽도 조금만 변동성이 있어도 그냥 퉁퉁퉁퉁 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을 노리시고 중간 변동할 때 뭐 이런데 25포인트 정도씩만 움직여도 쟤들 꽤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저걸로 하겠다. 싸게 날릴지도 모르지만 만기라서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겠다 싶으면 위클리로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난 조금 만기일에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뭐 이제는 월물도
프리미엄 변동이 심한 구간에 들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해도 상관은 없겠다. 단지 요거 같은 경우는 며칠 좀 끌고 가보겠다. 당장 내일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애들 양쪽으로 툭 던져 놓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위클리는 어떠냐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얘는 이제 급등했다고 천천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집어넣으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830 이 좀 비싸다 싶으면 요런 애들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요런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여기서 잡으면 되겠죠. 요 동네에서. 그러면 0.68 정도에 잡아서 더블 정도에서 끝났네요. 금요일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풋은 어떠냐? 풋은 뭐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저점 만들고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요런 데서 좀 잡으면 되겠죠. 요게 비싸다? 그럼 요런 좀 싼 녀석들 잡으면 될 것이고.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오면 여기서 좀 잡아보면 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을 생각하되 할 수 있는 거는 해본다. 저점 매수는 해본다. 저점 매수는 좀 해본다. 만만한 가격인 애들을 가지고. 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뭐 어느 쪽이건 뭐 강하게 뭐 만들어내는 모습은 없죠. 여기도 그렇고 월물도 그렇고 위클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뭔가 강하게 이런 거는 뭐냐면 다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확률이 있겠냐, 월요일은. 없습니다. 양쪽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얘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올라갈 때 이제 빨리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온 셈이고, 얘도 전일 저점 대비해서 빨리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온 모습이죠. 확률은 콜 쪽이 조금 더 있겠다, 있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풋을 무시하지 말라. 무시할 정도 아니다. 양쪽이 좀 팽팽하다, 이렇습니다. 그게 깨지려면 이제 월요일 날 장중에 깨져야 되겠죠. 어느 한쪽으로 쏠려야 되겠죠. 근데 금요일까지는 뭐라고 하긴 힘들다. 단지 이제 얘가 이제 이 저점에 닿고 월물이 저점에 닿고 저기까지 좀 노려볼까 했는데 금요일 날 만들어주는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저점에 다시 돌아오면 좀 집어넣을 만하다. 기대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기엔 좀 아깝다. 여기 정도까지는 좀 해보자. 여기 정도까지는. 더 가면 뭐 여기까지도 가겠지만. 풋은 이제 한 반 좀 넘게 반등했다가 빠졌는데 얘도 여기 닿으면 저점에 다시 내려오면 얘도 좀 넣어보는 거다. 그리고 나서 뭘 좀 잘 만드는지 지켜보자 이겁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뭐 확률은 상승 쪽이 조금 더 높다. 시장 자체 상승 쪽이 조금 더 높다. 예. 그나마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어낸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만일 하나의 양봉으로 친다면,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 그렇다면은, 더 빨리 상승한 셈이죠. 빨리 상승해서 천천히 내려온, 요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은, 저는, 상승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고요. 그러면 뭐, 일단 여기 바라보고, 더 가면 여기 바라보고, 이런 겁니다. 어쨌든, 양쪽이 좀 팽팽하다. 팽팽한데, 약간 상승 쪽이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집어넣을 때는 양쪽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콜도 집어넣고, 풋도 집어넣고. 대신에,
비율 조정은 조금 할 수 있겠죠. 네. 1대1이 돼도 괜찮지만 위클리는 어차피 변동을 시작하면은 뭐 5배, 10배씩 움직이니까 예. 1대1로 해도 되지만은 뭐 약간 조금이라도 차별을 두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조금 더 사는 거죠. 예. 코를 조금 더 산다. 그 정도다. 완전히 뭐 얘를 하나도 안 사고 얘만 몰빵한다 이거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예, 해지를 반드시 한다. 네, 비율만 조정할 뿐이다. 살 때는 같이 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정도로 하지요. 주말이고 해서 쓸데없는 이런저런 뉴스 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해외 시장도 좀 보고, 환율도 좀 보고 그랬는데요. 어, 어쨌든 우리는 뭐 이런저런 뉴스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오면 뭔가를 한다. 예, 자리에 오면 뭔가를 하고 마찬가지로 어, 이 코스피 차트만 가지고 코스피 200 차트만 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이 라인들 기준으로 25포인트 기준으로 매매를 따라가지만 이 옵션 차트를 볼 때는 전저점 매매다. 네, 전저점 매매, 전저점 매매, 전일 저점, 네, 전일 저점 또는 당일 저점이 전일 저점보다 낮은 데서 출발을 했다면 당일 저점. 네, 그래서 우리는 저점 매매하고 기본적으로는 거기서 확률이 높았던 애들이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 그다음에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 예. 그리고 여기 요런 건 다 변형입니다. 이런 것들의 변형이죠. 예. 그냥 동그랗게 그리느냐 아니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하느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기간이죠. 시간과 공간. 네. 그런 걸 만들면서 여기에 가깝냐, 여기에 가깝냐를 좀 따져서 어, 요럴 때가 좀 급등하는 경우가 좀 더 많더라. 뭐 요런 거 정도. 네. 네. 그래서 뭐 내일도 이런 정도 변동은 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정도 변동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아침에 요 자리 부근에서 시작을 하면은 일단 시가 베팅 해 놓으면 어디로든 가겠죠. 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뭐 전쟁이 뭐 빨리 끝날지 어떨지 뭐 이런 뉴스는 제 경험상 뉴스는 네, 그 속보성 뉴스들은 너무 휘둘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어차피 목표는 뉴스가 나와서 떨어진다 그래도 목표는 정해져 있죠. 트럼프 연설에 실망 매물이 막 쏟아져도 목표는 정해져 있죠. 25포인트에서 못 막았으니까 50포인트까지 내려오는 거고 50포인트를 뚫더니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예. 10시에 연설, 그 다음에 쭉 빠져서 25포인트에서 지지를 못 받고 더 빠지면 50포인트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왔다 갔다 하든지 더 빼는 척 했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 너무 내려갔다 싶으니까 금요일 아침에 그냥 미국 시장 뭐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죠. 목요일 밤에. 거의 보합권에서 멈춰 있었는데 우리 시장은 야 원래 요만큼만 오는 거야. 25포인트만 움직여. 50포인트까지 갈 필요 없었잖아. 다시 여기 올라와.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차트 설명 초반에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대로 25포인트 단위로 뭔가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길 바라고요. 예, 밤에 또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비가 좀 세게 안 왔으면 좋겠는데 벚꽃이 그래도 좀 4월 중순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조금 더 꽃 구경을 좀 할 수 있게. 예. 어쨌든 심하게 오면은 꽃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네. 사쿠라의 계절. 사쿠라의 계절이라 그러면 안 되겠다. 벚꽃의 계절. 예. 사실 뭐 일본 애들이 벚꽃 좋아한다 그러고 뭐 사무라이들이 뭐 사쿠라처럼 한 화려하게 폈다가 화려하게 죽는 이런 그런 삶을 뭐 꿈꾸네 멋쩌네 하지만 얘들이 그 강점기 때 조선에서 빼간 이 좋은 벚나무들 엄청 많습니다. 네. 왜 빼갔겠습니까? 예, 지들 거보다 더 이쁘거든.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은 뭐 요 정도 하고요. 예, 주말 잘 보내셨길 바라겠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예, 잠도 푹 주무셔야 또 내일 또 활력 있는 한 주를 또 시작할 수 있으니까 푹 주무시고 예,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